안녕하십니까, EDNC 기술팀 배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캠 가공 실무자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은열 대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전공에서 고속가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심은열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웨비나는 가공 시간 단축을 위한 실무 노하우 공유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과거에 현업에서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공 시간 단축은 뭐 가공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공하는 회사의 사장님들도 항상 고민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공 시간 단축이 돈이랑 가장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저희 회사에 있는 저 부장님도 그 뭐 가격 투자 대비 효율을 항상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가공 시간을 얼만큼 단축하냐에 따라 100원에서 뭐 10만, 10원, 10만원, 뭐 1억 이렇게 해도 투자 대비 효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시간 단축은 저희 생산 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이제 작업자들에게 많은 고충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하면 뭐 부품 쪽에서는 밤을 새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툴패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뭐 캠 작업자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쉬면 싫어하시니까 뭐 되게 그런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피드 값하고 라피드 값 조정하는 거,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리님이 떠오르신 건 있나요 혹시? 뭐 그거 말고 딱히 떠오르는 거는 뭐 대기 툴 정도나, 아니면은 작업자가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는 없겠죠. 그쵸.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계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많죠.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것만 했을 때도 뭐 리드 인아웃,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을 아예 바꿔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더 적절한 공구를 채택한다라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툴패스를 조합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일단 저는 떠오르는데, 외쪽으로 또 대리님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거는 뭐 3축보다 뭐 5축이 좀 더 가공 시간이 빠르다든지, 뭐 작업을 좀 더 한 큐에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예 기계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개념. 그래서 이번 장에는 가공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 뭐 절삭 조건 변경, 비절삭 패스 줄이기, 원호 가공 코드 사용하기, 툴패스 공정에 맞게 사용하기, 공구 라이브러리, 템플릿, 뭐 기본 값으로 이제 툴패스들을 적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캠에서도 이제 반복 작업을 좀 줄이기 위한 공구 라이브러리나 템플릿, 그 다음에 툴패스에서 자주 설정하는 것들을 기본 값으로 설정해 버린다라든지, 이런 걸로 잡았고, 그 외쪽으로는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이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떠오르신 거 있으신가요? 한 요 정도만 수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단은 뭐 스타트로 이제 뭐 툴패스를 만든 거를 이제 돌려보고 다음에 또 동일한 걸 돌린다라면, 이런 부분들만 수정을 한다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잡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 조건 변경을 일단 스타트로 한번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360을 일단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탭으로 있는데, 이제 2D 기능하고 3D 기능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2D 기능에서부터 한번 뭐 절삭 조건 같은 거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조건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몇 가지가 있죠. 공구의 회전수, 그 다음에 피드, 피드 안에서도 뭐 진입, 진출 피드, 그 다음에 램프 피드, 그리고 뭐 수직 진입 피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정은 툴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만들어진 공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에디터 툴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커팅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커팅 데이터에서 스핀들 스피드, 이게 이제 NC 데이터에서 보면은 S라고 적혀져 있는 데이터죠.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합니다. 뭐 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뭐 저립량을 줄인다라든지 ZP치 그런 걸 줄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전수를 올림으로써 이제 피드를 또 동반되게끔 같이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날수를 또 늘려서 피드를 올린다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피드를 좀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올리는 것도 뭐 깎아야 될 소재나 뭐 공구에 뭐 어떤 코팅되어 있는 이런 사양이나 공구의 사양이나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무작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선을 잡고 이 공구가 이 소재에 이제 닿여서 가공을 하는 때 소리를 들어보고 그 있죠. 맞죠. 그 느낌을 이제 네. 딱 느껴보고 이제 줄일 수 있겠다, 또 더 매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쵸? 저는 뭐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거 많이 먹는구나. 네. 아 이거 오늘 좀 더 넣어도 되겠는데 하는 뭐 그런 감이 있죠. 그쵸. 가공 한 네. 3년 이상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게 딱 몸에 잡히죠. 네, 갑자기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커팅 피드 레이트, 이건 이제 F 값, 이런 거를 수정을 하고, 피드 리나웃, 피드 리드인 리드아웃 이런 부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램프, 여기도 이제 공구가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램프로 그려서 이제 들어가는 패스들이 있는데, 그 패스들에서 이 램프 피드를 조절해주게 되면은 그 피드 값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직 진입 피드, 이게 솔직히 참 중요하죠. 가공을 하면서 보면은 이 수직 진입 피드를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공구 수명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런지 피드 레이트는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공구가 수직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공구의 형상 자체가 약간 평평해 보이지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안으로 파져 있고, 공구는 또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회전수에 대한 뭐라고 하죠? 회전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중심에 공구 태풍의 중심으로 눈처럼. 갈수록, 네, 그쵸. 태풍의 눈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닿게 되면 파손의 위험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해서 이 공구 조건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포켓, 이 2D 포켓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패스텝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스텝 오버 값하고 멀티 뎁스에서 보면은 스텝 다운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텝 오버는 XY 피치라고 보면 되고, 스텝 다운은 Z 피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오버 값을 공구 직경, 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은 스텝 오버를 10으로 가게 되면은 뭐 가도는 되지만 중간에 커습이라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중간에 이렇게 공구가 딱 10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10파이가 아니고 뭐 9.98, 9.98. 뭐 98, 뭐 더 작을 수도 있고, 음. 재연마를 했을 경우에는 또 공구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20%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80% 만약에 10파이면은 파이의 80%면은 한 8mm 뭐 그 정도의 값으로까지는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소재의 재질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넓힌다라든지, 그리고 스텝 다운 값, Z 피치 간격을 더 늘린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또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소재의 기본적인 성질과 이 공구의 특성, 그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제가 뭐 설명하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여기서 추가해주고 싶은 거나, 아니면 대리님이 겪어봤을 때 절삭 조건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더라,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만약에 가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감이란 게 없으니까 처음에 뭘 기반으로 해야 되나, 이 소재는 단단한 건지 약한 건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그 스텝 다운이나 스텝 오버 값을 그냥 일정하게만 정해놓고 이 강이 세든 약하든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0.1을 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공을 시작을 했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던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 듣던지, 그 처음 해보는 뭐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가공은 0.1R짜리 볼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야, 네.
지금 공구 책자를 되게 조금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뭐 서피스 속도나 그다음에 뭐 날당 이송값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제 날당 이송 속도라는 게 네. 정말 이게 좋은 정보를 저희에게 주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회전수라든지 네. 이런 피드를 더 올리면서 이 날당 이송 속도를 최대한 맞추면서 네. 이제 가는 그런 것들도 네.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 계산을 해보면 웬만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공구 메이커사에서 만들 때부터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었기 네네. 때문에 네. 공구 카탈로그를 많이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참고를 하는 편이죠. 처음 하는 것들은. 저도 뭐 많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절 싹 패스 줄이기인데요. 이번에는 예제를 3D로 한번 바꾸고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제가 포켓, 이 포켓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지금 뜨는 패스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뜨는 패스들이 노란 색깔로 이게 뜨는 패스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 보이고 그다음 램프 진입들도 되게 많네요. 이 패스가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가공 시간이 일단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가공 시간이 9시간 16분 30초가 걸리는데 뜨는 패스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디트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패스 탭이 절삭 조건에 대한 정보이고 링킹 탭이 이제 여기가 비절삭 뜨는 패스들에 대한 조절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램프 진입 이런 게 있고 리드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램프 진입을 할 때 램프로 하지 말고 플런지 진입 속도로 찍어 누르면서 들어가라. 보통 캠에서 보면은 뭐 고가의 캠들도 플런지 진입을 많이 좀 선호하고 있어요. 램프보다는. 램프가 이게 장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작은 파이로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되면은 축에 분명히 부하가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단 플런지 진입을 피드 값에서 조금 조절한 다음에 줄인 다음에 플런지 진입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리드인 리드아웃들을 조금 줄입니다. 버티칼 요쪽은 특히나 0으로 아예 바꿔버리고 여기에서 한 0.5 정도 준다라든지 호리젠탈로 약간 말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주고 나갈 때도 0.5 정도 밖으로 빠졌다가 나가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수직으로 그냥 나가게끔 이렇게 0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저기 0.5나 0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R 값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화살표가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 줄이 있고 여기 이 R값 네. R값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뭐 요거는 이해를 했는데 저게 0.5가 적합한 값인지 1이 적합한 값인지 그것도 경험치죠, 솔직히. 경험치가 이제 경험치를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이제 공구 파이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예로 드는 거니까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간 16분에서 한 얼마 정도가 줄지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들어가서 스태틱스로 들어가 보면은 한 24분이 줄었네요. 이런 식으로 비절삭 쪽은 링킹 탭에서 좀 수정하면은 비절삭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툴패스도 훨씬 조금 단조로워졌고요. 램프 진입도 없어지고 이렇게 좀 단조로워집니다. 지금 이게 상대 높이로 올라가는 건가?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놓칠 뻔했는데 예. 보니까 여기 링킹에서 보면은 풀 리트랙트가 아니고 예. 미니멈 리트랙트나 여기 보면은 쇼 테스트 리트랙트가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면은 풀 리트랙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높이 탭에서 지정한 이 리트랙트 하이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니멈 리트랙트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거리 값은 제가 정확하게는 딱 몇 밀인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얘가 계산했을 때 안정적인 범위까지 좀 올라가고 쇼 테스트로 가게 되면은 거의 바로 떠버립니다. 급속으로.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가공 시간을 많이 단축해야 되고 초도품 생산해보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이 쇼 테스트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멈 리트랙트를 일단은 좀 선호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눌러보게 되면은 가공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 노란 색깔이 아까 리트랙트라고 했는데 지금 리트랙트들이 어느 정도 좀 계산돼 가지고 많이 안 떠야 되는 데는 진짜 얼마 안 뜨고 이렇게 소재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또 조절해서 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퓨전 360이 황삭 툴 이렇게 이런 툴에서 이런 설정들이 좀 다양하고 황삭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봤을 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가공 시간이 또 얼마나 줄었는지 추가로 보겠습니다.
줄지 않았네. 줄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죠. 네, 그 라피드 값은 네. 제외하고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라피드 음. 값은 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건 기계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기계에서 라피드가 장비 자체가 라피드 값이 10,000짜리가 있고 뭐 5,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으니까 그 값을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럼 뜨는 패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기서는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네. 획기적으로 네. 줄게 되죠. 그리고 원어 가공 코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지금 2D 컨투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2D 컨투어에서 하나의 패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줄 패스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포스트 프로세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디폴트를 찾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단 별다른 설정, 일단 요것도 설정을 그냥 그대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를 눌러서 1번이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디폴트로 G02G03 코드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R 값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IJK 값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K 값은 이제 G18 좌표계. 이 18 좌표계가 왜 나오냐면 여기 보면은 수직 진입이 있어서 이 작업 플랜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기계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서 알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가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가공할 때는 이렇게 원호 가공을 쓰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거를 포인트 데이터로 출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정삭을 줄 때 한 1000분의 5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스트 프로세서 할 때 보시면은 미니멈 서클의 값과 맥시멈 서클의 값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포스트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포스트 프로세서 수정하는 방법에서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또 뭐 봐주시면은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1000분의 1을 주고 여기에다가 0.01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퓨전으로 들어가서 F5번 한번 누르고 이게 되면은 여기 수치값이 좀 변했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 눌러서 2번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얘는 전부 다 이렇게 포인트 데이터로 나오게 되고, 이 한 줄을 가공하기 위해서 NC 데이터가 보면은 뭐 한 282, 뭐 290, 한 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플롯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원은 원인데 얘를 포인트 데이터를 활성화시켜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분 대 선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직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폴리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각형의 어떻게 보면 그런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포인트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냥 원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02G03 원호 가공 코드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백플롯을 한번 볼게요. 얘는 점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구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G02 코드로 한번 훅 돌고 한번 또 훅 돌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쭉 이렇게 포인트 따라 돕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표면 조도와 그 다음에 공차값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호 가공 코드도 잘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이 포인트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읽어 들어가면은 버퍼링도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 시간도 이 포인트 데이터로 했을 때 훨씬 느리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뭐 1분이었다면은 얘는 한 1분 30초? 요 정도로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가공을 해보시면서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일단은 제일 큰 게 이제 그 가공 속도에서 네. 저게 기계가 토로런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감속이 더 많이 먹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호 가공을 하는 게 보시다시피 이제 포인트 데이터가 적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공 시간 부분에서도 G02, G03이 더 효과적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툴패스 공정을 맞게 사용하기 이건데요. 그래가지고 퓨전 360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예제를 3D 예제로 보고 공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스캘럽 가공이 아주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이 기능이 참 좋긴 한데, 그래서 보통 이게 가공 초보자분들이나 뭐 가공을 하시는데 3D 가공이 주가 아니고 2D 가공이나 이런 뭐 2차원 영상에 대한 가공이 주이신 분들이 갑자기 뭐 3D 일이 생긴다라거나
그러면은 이 스캘럽으로 거의 시작과 끝을 다 통일해가지고 스캘럽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구 파이도 줄여 나가는 것도 전부 다 스캘럽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공구 마크라는 게 이게 항상 생기는데, 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 가공물을 보게 되면은 그 공구 마크가 전부 다 생겨가지고 좀 참 보기 안 좋거나 좀 3D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가공했지? 라는 말들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진행 방향이 보이니까. 그렇죠. 보통 지금 이제 대리님은 3D 가공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서도 좀 더 고도화된 램프 금형을 주로 가공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 스캘럽 가공을 쓰시기는 쓰실 텐데 네. 정석에다가 쓰지는 않죠. 스캘럽 가공을 이제 뭐 금형의 어떤 위치마다 틀릴 것 같은데, 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3D 피치 가공은 절대 쓰지 않는 편이죠. 그게 3D 피치라는 가공은 이제 네. 하이퍼미란에서 있는 기능이고 네네. 그 스캘럽 기능이 스캘럽이랑 동일한 네네네. 기능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참 양날의 검입니다. 네. 근데 또 뭐 되게 또 안 좋은 이런 또 툴패스는 아니죠. 네, 맞죠. 뭐 조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 형상만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스캘럽 가공이 제일 가장 쉽고 편한, 접근성이 편리하게, 높죠. 네, 접근성이 할수 높은 있습니다. 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얘는 툴패스 특징이 이런 피치가 좀 일정하게 떨어진다. 네. 평면 구간이든 좀 뭐 급경사 구간이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툴패스를 가지고 이제 한번 뭐 요 밑에 있는 이 형상에다가 뭐 툴패스를 입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캘럽 기능을 복사를 해서 하나 붙여넣고 이 툴패스를 선택하고 공구는 그대로 두고 가공 영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에다가 툴패스를 뿌릴 거고, 절삭 조건은 다 그대로 두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네, 여기 체크박스가 떴고 데이터를 보면은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이게 외곽에서부터 빙글빙글 돌아서 가공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될수록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툴패스들이 좀 이상합니다. 찍어 누르는 패스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너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공구가 이런데 다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공구 마크들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삭이 돼서 표면을 보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거는 표면 조도를 줄여도, 그러니까 그렇죠. XY 피치 값을 줄여도 이거는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좀 마크가 아마 그대로 보이죠.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3D 가공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파일 가공과 네. 그다음에 이 컨투어가 아니고 이 등고선. 등고선 가공, 네.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절삭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번 파생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파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딱 컨투어라고 있죠. 이 등고선 가공이 이 퓨전 360에서는 컨투어입니다. 컨투어를 선택을 하고 공구 그대로 두고 지오메트리에서도 그대로 다 둡니다. 그리고 일단 OK 누르고 창을 빠져나갈게요. 여기 피치하고 공구는 그대로 두고 툴패스만 바뀌는 거죠. 네, 툴패스가 나오는 형상만 바뀌는 거죠. 유형만 바뀌게 되고,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0도에서부터 90도의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툴패스를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를 가지고 파생 작업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3D 밀링에서 패러럴 해가지고 툴은 그대로 두고 지오메트리에서 값을, 얘는 아까 전에 40도에서 90도 영역이 아닌 0도에서부터 45도에 대한 영역, 아까 전에 등고선 가공 같은 경우에는 40도부터 90도로 주고 얘는 0도에서부터 45도 주는 경우는 뭐냐면 40도, 그러니까 0도에서 40도, 40도에서 90도 이렇게 해버리면 툴패스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미사기 되기 때문에 약간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5도 정도. 5도 정도 오버랩 시키는 게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도 정도를 오버랩 시키고 패스텝에서 얘는 피치 값은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XY 피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컨투어 가공이 나오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툴패스가 나옵니다. 이 두 툴패스를 한번 조합해서 그랬더니 툴패스가 좀 어떤가요? 조합된 게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아까 그런 공구 마킹 자국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스캘럽 가공보다 뜨는 패스는 분명히 더 많습니다. 얘들이. 근데 훨씬 이 방법이 실제 가공품을 보면은 저런 공구 자국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 툴이 또 어떻게 조합한 거죠. 그리고 가공 시간을 좀 보더라도 스캘럽 가공 같은 경우에 가공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틱스 가서 보면은 8시간 51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뜨는 패스에 대한 정보들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맹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아니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8시간 51분이 나왔다는 걸 보고 컨투어하고 패러럴 가공을 조합했을 때 이 조합으로 보게 되면은 가공 시간이 7시간 52분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공 시간이 한 40분가량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뜨는 패스를 좀 더 줄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값들도 좀 버티칼 진입 같은 것들도 좀 줄이고 컨투어에서도 풀 리트랙트가 아니고 미니멈 리트랙트로 바꿔주게 되고 헬릭스가 아닌 플런지 진입, 그 다음에 스무징이 아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선형 라인으로 바꾸게 되면은 가공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툴 패스를 낼 때는 항상 좀 유의해야 되는 게 등고선을 먼저 내고 프로파일을 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프로파일 먼저 내버리면은 과삭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툴 패스를 조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7시간 32분 더 늘어났나요? 아니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아까 46분인가 그쵸.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보니까 7시간 32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패스 하나를 피치를 막 되게 적게 줘가지고 내는 것보다 두 가지의 툴패스를 조합해서 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며 가공 품질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쓰시죠, 뭐. 다들 보면은 보통 금형 가공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형상 가공이 뭐 조도가 중요하면 저렇게 쓰고 뭐 러너나 이런 데는 그냥 아까 스킬러 가공 조도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수지가 잘 흘러갈 수만 있는 네. 그런 게 되면은 그쵸. 이번에는 공구 라이브러리 활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공구 라이브러리가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업에서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 유툴 해가지고 공구를 새로 만들 건데 여기 보면은 도큐멘트 해가지고 여기에는 공구를 만들 수 있도록 되는 그게 없습니다. 플러스 키가 죽어있죠. 여기 셋업도 죽어있어요. 항상 우리가 지금 가공하려고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 모델 이름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블로우즈 공구를 하나 만든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제 뭐 벤더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NC 데이터 뽑으면 거기에 표현이 됩니다. 커터는 공구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 샤프트는 말 그대로 샤프트, 홀더는 이 공구를 물릴 수 있는 홀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커팅 데이터에서 이제 절삭 조건을 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플러스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황삭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추가로 중삭 입력을 합니다. 자, 동일한 공구로 여러 가지 절삭 조건 값을 주고 가공하는 경우도 있죠. 종종 있죠. 그리고 특히나 부품 가공에서 또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 공구로 이렇게 많은 공정들을 나눠서 가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커팅 데이터 기능을 쓰면 참 좋은데 이 커팅 데이터 안에는 스텝 다운 값하고 스텝 오버 값도 미리 입력을 다 해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절삭률을 쓸 거다, 미스트를 쓸 거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황삭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4500 RPM이라는 거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커팅 피드는 1000이라는 걸로 1000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다운 값을 1mm로 가게 되고 스텝 오버 값을 반지름 값이 아닌 80% 정도 먹인다라고 해서 8mm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삭으로 넘어가서는 얘는 6000 RPM을 주게 되고 여기는 뭐 2500 RPM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다운 값을 0.5mm 뒤에 하나 1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텝 오버 값은 6mm 60%만 먹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 절삭 조건들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을 빠져나가고 우리가 간단하게 봐야 되니까 2D 컨투어 기능을 이용해서 공구는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공구였나요? 공구를 어떤 걸 만들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공구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공구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프리셋에 보면은 디폴트 프리셋이 있고 항삭, 중삭이 있습니다. 자, 디폴트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절삭 조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항삭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스핀들 스피드하고 여기 피드 값이 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패스트앱에서도 절삭 조건이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서 멀티플 뎁스를 열어보면은 1mm, 아까 전에 제가 1mm 줬죠. 그 1mm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툴에서 다시 보게 되면 프리셋에서 중삭을 눌러서 여기 또 패스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0.5 이렇게 입력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공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커팅 데이터를 준 다음에 절삭 조건을 다 굳이 또 손으로 입력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절삭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반복 작업을 되게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자들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비슷한 형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건 자체가 비슷하니까 뭐 똑같다고 보죠 보통.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수고가 덜겠죠. 일단은
툴패스를 한번 이걸에다 찍고 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또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SS에서 황삭으로 바꿔보도록 그러면 툴패스의 등 간격이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공구를 라이브러리에다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로컬 라이브러리에다가도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에다가도 올릴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로컬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다시 이름은 라이브러리 입력을 해주게 되고 이 폴더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9번 공구를 카피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공구는 여기 2D 컨투어 2D 기능에서 만약에 이 공구를 쓰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라이브러리에 접속해서 바로 이 공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규 작업에도 이 라이브러리를 넣게 되는 거죠. 뭐 요 기능은 한 번만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귀찮지만 제대로 한 번만 구축해 놓으면은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그 다음에 기본값 설정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패스, 이 2D 패스인데 이 2D에서 페이스 가공이 우리가 가공을 해보니까 이 절삭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패스로 들어갑니다. 패스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멀티플 뎁스를 줘가지고 한 2.5mm씩 케이스 가공. 항상 우리는 소재 받을 때 상단으로 스톡 여유를 얼마로 가지고 온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멀티플 스텝다운 뎁스량을 주고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게 마우스 오른쪽 보면은 디폴트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세이브 파라메터에서 디폴트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공정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이 멀티플 뎁스가 활성화가 되고 2.5mm가 이 값이 입력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얘를 5로 바꿔볼게요. 5로 바꾸게 되고 얘를 디폴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공정은 이제 무조건 5mm씩 이렇게 스텝다운이 내려가게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툴패스들이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3D 쪽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디폴트 있죠. 여기 세이브 파라메터 디폴트 이걸 눌러가지고 설정하게 되면은 다음 공정이 불러올 때 링킹이든 패스든 높이든 이 지오메트리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2라고 요 세 가지 높이, 패스, 링크 여기는 전부 다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해제는 어떻게 하나? 해제는 여기 들어가서 어떤 공정에서 기본값으로 리셋을 시키는 요 시스템 디폴트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면은 리셋됩니다. 기본값으로. 그 외에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아까 템플릿 기능이라고 했죠. 템플릿 기능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 패러럴 가공하고 컨투어 가공을 조합해서 정삭을 쓴다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가지 툴패스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템플릿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다가 정상용 툴패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로케이션에서는 로컬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공정이 하나의 그 패키지로 돼가지고 템플릿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from Template 해가지고 정상용 툴패스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패러럴 가공하고 컨투어 가공이 이렇게 도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OK 눌러주고 얘도 OK를 눌러주게 되면 제너레이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툴패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툴패스가 안 나오네요. 무슨 이유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템플릿을 지금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고 패러럴 컨투어 요거 두 개인데 제가 이 2D하고 이걸 묶어버렸네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묶어서 다시 얘는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꿀게요. 정상용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템플릿 선택하면은 정상 여기 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툴패스가 불러와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공구가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구를 안 불러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가공 영역 찍고 확인 해도 들어가서 가공 영역 찍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기본값으로 재설정해 놓은 값도 있고 아니면은 템플릿으로 이렇게 절삭 조건별로 이름들을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 공정 절삭 조건으로 불러와서 가공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두 가지 툴패스를 조합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쓰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공구를 빼고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구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급 기능이니까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 때 또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 일단은 가공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 내용들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본 것 같은데, 실무자가 느끼셨을 때도 굉장히 좀뭐 유익한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뭐 너무 현장에서 지금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뭐 일단 봤던 것들 중에서 네. 뭐 대부분이 뭐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뭐 방금 같이 뭐 라이브러리나 네. 뭐 템플릿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아마 적용을 하면은 제 작업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안 하셨나요? 있는지 몰랐습니다. 있는지 몰라셨어요. 네.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미 자동화에 어떻게 보면 그쵸. 스타트가 네, 될 수 자동화 있는, 느낌. 네. 네. 약간 시초가 될 수 있고 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맞추는 적용을 이런 해보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렇게 되면은 뭐 저 숙련자보다도 이제 초보자들이 훨씬 캐밍 같은 거를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이 대리님도 아마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가공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A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리고 또 오토데스크 김지훈 과장님도 또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그래서 다음 방송은 이제 국영전공의 심은열 대리님, 지금 저희와 같이 네. 하고 있는 이 심은열 대리님이 네. 이제 고속 가공을 이제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퓨전 360이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속 가공 실무자가 느낀 퓨전 360 캠의 이제 이런 내용들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한 말씀 하시죠. 여러 가지 뭐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괜찮았는데, 동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